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4절 Tangent Plane and Linear Approximation 이라는 타이틀입니다. Tangent Plane 그러면 얘를 접평면이래요. Tangent Line 그게 접선이고 그것에 대응되는 이변수 함수의 개념이 접평면입니다. 곡면 S가 Z 이퀄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곡면 위에 X0, Y0 넣어주면 Z값이 결정되겠지. 그 점을 Z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X축, Y축, G축이고 요게 Z 이퀄 F 오브 XY라는 어떤 곡면이 이렇게 있다라는 말이고, 이 XY 평면상에 X0, Y0라는 점이 있으면 이것에 대응되는 곡면 위에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P0라고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요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편도함수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Y를 Y0로 고정시켜요. 그래서 얘를 연장해서 올리면 커브가 하나 생기지. 걔를 C1이라고 할 거예요. X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또 다른 커브가 하나 대응되겠지. 그 커브를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1을 따라갔을 때의 접선 벡터가 있을 것이고 C2를 따라갔을 때의 접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어떤 한 점을 지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개의 벡터를 동시에 품고 있는 평면이 유일하게 결정되겠지. 맞아? 그렇죠? 그 놈을 이렇게 쓸 때 요 놈을 탄젠트 플랜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결정 요소는 뭐? 법선 벡터하고 점이지. 그래서 표준형은 이게 저평면의 다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X0, Y0, Z0를 지나지. 그리고 A, B, C가 실은 법선 벡터가 되는 그런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C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Z-Z0는 A의 X-X0, B의 Y-Y0. 적당히 C분의 A, 뭐 마이너스 C분의 A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값을 스몰 a라고 쓴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겁니다. C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은 어디서 생겼을까? C가 0이 아니어야지 이런 폼을 쓸 수 있지. C가 0이면 이런 폼을 못 쓰지. 에? C는 법선 벡터에서 나왔죠. 법선 벡터의 Z좌표지. Z좌표가 0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XY 평면에 있는 벡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XY 평면에 있지 않는 벡터가 법선 벡터. 그렇게 가정한 거예요. 즉 저평면이 실은 XY 평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여간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C1이라는 커브는 Y가 Y0로 픽스된 거죠. 맞아? 그럼 요 주어진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Z-Z0는 A의 X-X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이라고 하면 이런 커브가 C1 커브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X0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란 말이에요. 맞아? 지금 요 커브는 여기가 X축이잖아. 그러면 XZ 평면 상에다가 다 정사형 시켰다고 생각해. 그러면 요 C1이라는 커브는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켜준 이런 커브로 볼 수 있고 X만의 함수야. Z는 X만의 함수야.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시 접선의 방정식은 Z-Z로 이퀄 A의 X-X0 꼴로 표현될 것이고 요때 A는 뭐가 돼? 응? Z의 미분이잖아. 도함수잖아. 걔는 Z가 F잖아. 그러니까 F의 도함수인데 얘는 X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는 거지. X0에서 Y0는 Y0로 픽스돼 있고.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X를 X0라고 픽스 시켜주면 얘는 Z-Z0는 B에 Y-Y0가 생기고 이때 B는 똑같아.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이야. 그럼 Z는 Y만의 함수야. X는 X0로 콘스탄트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똑같이 C2라는 커브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 그 C2라는 커브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B인데 걔는 Z의 도함수잖아. 근데 지금 Z는 Y 함수니까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F 서브 Y의 X0 Y0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타이틀은 저평면의 방정식. 어떤 저평면을 구할 것이냐면 곡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의 저평면이라는 것을 구할 것인데 그 저평면의 정의는 이 커브하고 이 커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각각 접선들을 만들어내. 그럼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을 지나는 거야. 그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품고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돼. 그것을 저평면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 식으로 쓰여지는데 즉 Z는 어떻게 F의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곱하기 X-X0 플러스 FY Y-Y0 플러스 Z0 해주면 이게 구하려고 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나중에는 하겠지만 이제 요 점을 지나는 다양한 직선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커브들이 여기 이렇게 대응되겠지. 그때마다 여기서 접선을 생각하고 여기서 접선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모두 다 한 평면 위에 놓여요. 실은 이 두 개만 가지고 정의했는데 어떤 접선이든지 다 하나의 평면에 놓이는데 그 모든 접선을 품고 있는 평면을 저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피니션은 내가 두 개 C1, C2로 따라갔을 때 두 개의 접선이 동시에 포함되는 평면. 그러면 예제는 뭐 너무 간단하니까 잘 물어보지도 않는 수준의 문제지. Z는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오? 이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되나요? 이 곡면이? 어? 얘 커브를 어떻게 그리지? 이 곡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레벨 커브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 z equal c라고 택해요. c가 음수이면 xy가 없지. 그러니까 xy 평면 밑에는 그림 곡면이 없다란 말이야. 그럼 xy 평면 위에만 있는 곡면이란 말이야.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equal c야. c가 양수야. 그럼 걔는 뭐의 그래프야? xy 평면상의 타원이지. 그렇죠? 그 타원이 c 값이 증가하면 같이 커지겠지. 그래서 얘는 아마도 이런 식이고 요 단면이 타원이 되는 이런 것을 보통 회전 포물면이라 그래요. 이건 그런 면이란 뜻이야. 이 위에 1 그러면 3이라는 점이 있죠. 맞아? 그래서 얘를 P0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에 x, y에 1, 2를 택해. 그러면 올라가면 요 높이가 3이 되고 이 곡면 위에 요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의 저평면, 이 저평면의 방정식은 방금 한 대로 z-z0 equal f, 요걸 f라고 하면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 1, 1에서 x-1,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 1, 1, y-1 얘란 말이야. 그런데 fx는 4x지, fy는 2y지. 그럼 요건 얼마야? 요건 4고 요거는 2죠. 그래서 z-3은 4x-1 더하기 2배의 y-1. 이게 구하려고 하는 저평면의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놈은 실제로 z는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인가? 이게 저평면의 방정식이에요.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조그맣게 그렸지만 얘는 z equal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러는데 요 옆에 1, 1이라는 점 근처에서 f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저평면이라는 말은 이 접점이라고 하는데 접점 근처에서 곡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일변수 함수할 때 여기 점이 있고 여기서 접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이나 A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나 비슷하지. H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그것을 근사식이라 그래. 마찬가지로 요 놈을 z equal 요 함수에 1, 1이라는 점 근처에서의 근사식이라 그래. 특히 1차 근사식 linear approximation. 그래서 define 하기를 우리 이렇게 씁니다. f of x, y라는 함수는 이거는 approximate 비슷하다라는 말이야. L of x, y x, y의 1차식 linear approximation. 요 식에다가 우리는 뭘 써줘? 저평면의 식을 써주는 거야. f의 ab 플러스 fx의 ab x-a 플러스 fy ab
y-p 됐나요? 그리고 요 식을 linear approximation of f at a, b a, b라는 점에서의 f의 approximation linear approximation 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이지. 네? 일반적으로 1차식이면 그냥 x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뭐 곱하고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을 다시 L of xy인데 xy를 어떤 값을 택하든지 간에 그 값은 그냥 1차식 xy에다가 넣어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단순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야. x가 0.98 y가 1.01 이랬어요. 걔를 여기다 넣어주려고 하면 x자리에다가 넣어주면 0.98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지. 맞아? 그게 이제 이 x값이 1에서는 계산이 용이하지만 1 바로 옆으로 가면 값이 지저분해질 수 있지. 걔네들을 곱하고 뭐 루트 씌우고 사인 계산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계산을 1차식의 계산으로 다 바꿔서 근사값으로 택해도 우리가 감당할 오차 범위라고 하면 유효한 근사값이다. 그것을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지금 얘가 f야. f에 1.1, 0.95 얘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실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0.95의 제곱 해주면 z값, f값의 정확한 값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지.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1.1 넣어주고 y자리에다가 0.95를 넣잔 말이야. 그 계산이 이 계산보다는 쉬운 계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이 3.3이에요. 그런데 1을 1.1하고 0.95를 넣어주면 3.3225래. 그러니까 이 값에 내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를 택하겠다라고 하면 실은 같은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한다. 일변수 함수 할 때도 y 콜 fx야. 그러면 a에서 x 이퀄 a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y 콜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요 놈을 L 오브 x라 그래요. f의 a 근처에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그러면 2의 x야. x 이퀄 0에서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어떻게 돼? 다시 a를 제로라고 할 거야. 그러면 y는 f'은 2의 x고 제로 넣어주면 1이지. 그러면 x 맞나요? 이게 얘하고 근사하단 말이야. 어디에서? x 이퀄 0 근처에서. 0에서 떨어지면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지만 0 근처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2의 0.1은 그냥 0.1이라고 하면 된다는 말이야. 내가 감당할 오차 범위라고 하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인데 그것을 이변수 함수로 바꿔주니까 이 접선이 접평면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명확하지? 그렇죠? 일변수 함수에서 또 했던 이야기를 잠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fx가 있어요. x가 a에서 a 플러스 x까지, 아니 델타 x까지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해요. 걔는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빼준 거예요. 그죠? 얘는 기하학적으로 여기 a고 요게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 여기서 접선을 그려. 그럼 요 놈이 델타 y야. 이게 요 놈은 dy라 그랬어요. y의 미세한 변화량. 걔는 f'a의 요 자리를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 그래서 요거를 differential of f at a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델타 y는 f'a의 델타 x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요만큼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델타 x가 작다라고 하면 적당히 어떤 값을 더해주면 둘이 같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때 요 부분을 y의 미분이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됐죠? 자, 네.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요게 입실론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입실론 곱하기 델타 x. 실은 델타 x분의 델타 y는 평균 변화율이지. 그렇죠? 이놈은 f'a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더해주면 같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델타 x를 양변에 곱해준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델타 y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실론은 어디로 가? 입실론도 작아지지. 맞아요? 근데 델타 x하고 입실론이 곱해지는 거야. 델타 x가 0으로 가. 입실론도 0으로 가. 근데 곱해져. 그럼 더 빨리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만들면 이 부분은 급격히 0으로 가기 때문에 델타 y는 dy하고 요 dy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dy로 델타 x를 대신해서 계산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디퍼렌셜이라는 거였어요. 그 개념을 이변수 함수로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z는 f의 x, y가 있으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 at a, b. 우리가 이렇게 돼서 결론은 dx분의 dy는 리미트 이거였잖아. 그래서 걔를 f a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할 때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것을 그대로 따와서 델타 z가 f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 곱하기 델타 x, f의 y에 대한 편미분계수 곱하기 델타 y 플러스 입실론 1 델타 x, 입실론 2 델타 y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디퍼렌셔블 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입실론 1도 0으로 가고 델타 y가 0으로 가면 입실론 2도 0으로 간다. 이것으로부터 요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편미분계수,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요 말이. 아까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얘가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거를 이변수 함수로 바꿔준 모양이 요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놈이 존재하고 이놈이 존재해야 되죠. 이놈이 존재하고 이놈이 존재한다는 말은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 x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있다. 그것은 x축으로 x에 대한 편미분 계수면 y를 고정시켜서 커브가 생겼잖아. 그 커브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 커브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얘가 뾰족 튀어나오면 안 되고 찢어져 있어도 안 되고 이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합쳐서 예제로는 요 정도 하고 f of xy가 x 곱하기 exponential xy at 1,0에서 이것의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해라 라고 하잔 말이야. 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려고 하면 이놈이 1,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미분 가능하다는 건 실은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스텝 펑션이 아니면 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x 미분 가능하잖아. 익스포넨셜 미분 가능하잖아. xy 곱한 것도 미분 가능. 그러니까 이건 미분 가능한 건데 그냥 그걸 확인하는 것 뿐이고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2의 xy 플러스 xy 2의 xy 맞나? 요 놈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야. 그럼 두 개가 곱해져 있지. x의 함수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해주니까 요거란 말이야.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는 x제곱의 2의 xy인가? 그래서 fx의 1, 0 fy의 1, 0을 계산해요. fx의 1, 0은 얼마야? 1, 0, 1인가? fy의 1, 0이면 얘도 1이지. 그렇죠? f의 1, 0은 얼마야? f의 1, 0이면 얘도 1인가? x가 1, y가 0이니까 1이지. 그러면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은 f의 1, 0이면 1 플러스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x 1에서니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로가 제로지. 요거지.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y인가? 그러면 L 오브 x는 x 플러스 y란 말이야. 이제 1, 0 근처에서 1이 아니라 1.1 마이너스 0.1 요 정도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계산이 불편하겠지. 여기다 넣어서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다. 그것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표를 하나 볼 게 있고 요거는 내 노트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불러올게요. 오케이. 자, 요거는 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상대 습도, 온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일종의 얘를 히트 인덱스라고 해서 히트 인덱스 i는 t하고 h 함수야. 요게 t고 요게 h야. 알았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96도 화씨, 그 다음에 h가 70%, 그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찾아라야.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니지, 테이블로 주어졌지. 네?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96일 때 125잖아. 여기서 95, 뭐 71 정도 가면 얼마겠냐? 그런 건 어떻게 추측하겠냐 이 말이지. 그때 요 식을, 요걸 가지고, 요 표를 가지고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만들어. 그러면 이 표에는 96하고 70만 있잖아. 그런데 71, 95 이런 데서도 우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그 계산법을 여기다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식은 아까도 썼듯이 왜 이래? 어떻을까? 오케이. F의 TH는 요렇게 할 건데, 이놈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지금 요점에서지. 그러면 96, 70 플러스 F의 T에 대한 편미분계수 96, 70 T 마이너스 96 맞아? 플러스 FH에 96, 70 H 마이너스 70. 요식 이해됐나요? 아까 F의 XY 대신에 지금 T하고 H라는 변수로 바뀌었을 뿐이고 A, B에 해당하는 점이 96, 70이잖아.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썼으면 요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F의 T에 대한 편도함수잖아. 여기 오는 것은 F의 H에 대한 편미분계수지. 걔네들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지금 식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3.75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놈이 0.9라는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식이 나올 것이고, 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식에다가 97, 72에서의 함수값의 근사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지만 지금 FT 96, 70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 T니까 70을 고정한 거죠. 맞아? T를 고정한 거야. 그래서 변하는 건 96이야. 그래서 96에서의 지금 FT에서 T 70이라는 함수를, 아니 이거 지우기가 어딘가. FT 70이라는 함수를 GT라고 하겠단 말이야. 안 보시냐? 그랬을 때 F 서브 T에 96, 70은 뭐야? G 프라임 96이지. 맞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거야. G라는 함수가 함수로 주어진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졌잖아. 그쵸? 그럴 때 G 프라임 96에 96은 96을 중심으로 이만큼, 표에서는 값이 이만큼씩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98 빼기 96 나누기 2, 간격이 2니까 평균 변화율이지. 그게 4야.
96에서 94 사이의 변화율은 G94 빼기 G96 나누기 변화 마이너스 2지 해주면 3.5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요 표에서 여기 96을 중심으로 70은 고정돼 있어. 그러면 96을 중심으로 94하고 98 요거의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변화율의 평균을 택하는 거야. 4하고 3.5의 평균 3.75. 그래서 요 값이 3.75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이것도 우리 책에 있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그냥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테이블로 주어졌다는 말은 디스크리트하게 값이 주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모델 가지고 요 사이에 지금 습도가 5% 단위로 돼 있잖아. 근데 습도가 65가 아니라 66, 67 이럴 때도 우리는 추측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는 화씨 2도씩 차이로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도 얼만큼의 불쾌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이 표에서 어떻게 얻어내겠느냐. 그것을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가정을 해주면 이렇게 저평면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미분 계수 사용해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함수식을 세우고 값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데에다가 거기다가 97하고 72를 넣어주니까 130.55란 말이야. 자, 지금 이게 97하고 72니까 97은 여기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72니까 요 사이에 72가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요 정도는 얼마가 되겠냐 이 말이잖아. 그거는 130.55 정도가 된다 라는 게 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내가 노트에는 해놨는데 우리 수업 계획서 보면 13점 여기가 지금 섹션이 13.4인가 그렇죠? 여기에 디퍼렌셜 요런 섹션이 있어요. 복수를 써서 이런 섹션은 스킵 섹션이라고 실러버스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물어볼 거야. 그런데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 dy라는 것을 f'x dx라고 했던 것을 y의 미분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에서도 이런 개념을 정의할 건데 이 개념을 dz라고 써요. 그래서 z의 미분인데 요거는 요 미분하고는 구별되게 변수가 여러 개 있어서 전미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토탈 디퍼렌셜. 그냥 요런 게 있다만 요 모양 그대로 따와서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 곱하기 dx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 곱하기 dy 요것을 이변수함수 z 이퀄 fxy의 토탈 디퍼렌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혹시나 나중에 미분 방정식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exact differential equation. 걔는 요런 모양으로 된 것의 미분 방정식이야. 그걸 풀려고 하면 이 스몰 f 다시 fx하고 요 fy를 가지고 이변수 함수 f를 찾아내는 건데
그때 요런 토탈 디퍼런셜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실은 캘큘러스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해 놓고 더 이상 이 디퍼런셜이라는 요 섹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곧장 13.5절 체인 룰. 일변수 함수일 때 체인 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y는 fx예요. 근데 x가 gt예요. 그러면 이 말은 y는 f의 gt지. 그럼 y는 t의 함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요. 그럼 걔는 f의 gt 곱하기 g 프라임 t예요. 맞나?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잖아. 예. 이거는 y는 x의 함수이고 x는 t의 함수여서 이렇게 되면 요 관계는 위의 변수를 밑의 변수로 미분하라는 기호예요. 그러면 y의 t에 대한 도함수란 뜻이야. 이놈은 요 막대기는 뭐야? 위에 있는 변수를 밑에 있는 변수로 미분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은 dy 오버 dx를 뜻하는 거예요. 요 놈은 dx 오버 dt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y 요 놈은 요거하고 둘이 곱해라 dy dx dx dt. 요것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 요것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y의 x에 대한 도함수. 그래서 f'x를 구했지. 그 x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야? t의 함수로 볼 거니까 gt를 넣은 것 뿐이야.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모양을 보니까 체인에 의해서 사슬에 의해서 요 테두리에 다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1변수 함수에서. 이제 2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에서도 똑같이 체인 룰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z라는 함수, 걔가 2변수 함수 x, y 이렇게 될 건데 x가 t의 함수야. y가 t의 함수야.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z는 f의 gt, ht 해주면 t만의 함수지. 그러면 1변수 함수가 돼요. 맞아? t라는 변수로 보면 z는 1변수 함수예요. 그러면 z의 t에 대한 도함수는 파샬이 아니라 이걸 우리 유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미분, 편미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미분을 해주는 거지. 1변수 함수니까. 그럼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t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되지.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쭉 나열해 놓고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얘는 이거하고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변수 함수의 체인 룰이라고 그래요. 증명도 우리 책에 쓰여 있는데 증명까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똑같은 관계로 그 구조를 이해하면 되고 식을 그렇게 써주면 돼요. z가 있어요. 이놈은 x하고 y라는 변수의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요. x하고 y는 같은 레벨의 z의 독립변수들이야.
알았죠? 그런데 x는 t의 함수고 y는 t의 함수예요. 그럼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이게 하나의 체인이야. 알았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요 막대기는 위에 있는 변수를 밑에 있는 변수로 미분하라는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뭐야? 뭐냐고? z의 x에 대한 도함수지. 그런데 옆에 레벨에 다른 독립변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파샬이야. 알았어요?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예요. 그럼 요 놈은 뭘까? dx 오버 dt야. 요 놈은 dy 오버 dt야. 그래서 우리는 z의 t에 대한 도함수인 상미분 요거를 구하고 싶지. 걔는 이 사슬 하고 이 사슬을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쓰면 라운드 dz 오버 라운드 dx 곱하기 dx 오버 dt 플러스 y dy 오버 dt 해주면 얘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z는 t의 함수로 봤을 때의 도함수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z는 x제곱 y 플러스 3xy 4제곱이에요. 그런데 x가 sin 2t래. y가 코사인 t래. 그러면 체인룰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z는 sin 제곱 2t 곱하기 코사인 t 플러스 3배 sin 2t 곱하기 코사인 4승 t 이렇게 써주면 z는 t의 함수지.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곱의 미분이지. 요건 제곱이니까 합성함수지. 그래서 미분을 하면 되는데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다 대입하면 요 놈에 해당하는 게 뭐야? 2xy 플러스 3y 4제곱인가? 맞아요? 곱하기 dt분의 dx는 요거 미분해주면 뭐야? 2배의 코사인 2t지. 됐어요? 더하기 요거는 뭐야? z의 y에 대한 편도함수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xy 세제곱 dt분의 dy는 마이너스 sin t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z를 t라는 변수의 함수로 봤지. 그럼 여기에 있는 x, y를 t의 함수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이 x가 sin 2t y가 코사인 t 플러스 3배의 코사인 4승 t 곱하기 2배의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제곱 2t 플러스 12 사인 2t 코사인 3승 t 마이너스 사인 t 해주면 얘가 이것을 미분법을 써서 계산한 결과하고 똑같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개만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요거 미분하려고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지. 요 앞에 거 미분하려고 하면 2배의 사인 2t 곱하기 코사인 2t 곱하기 2지.
다시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을 해주려고 하면 사인 제곱 2t를 미분해야 되잖아. 그럼 2배 사인 2t 곱하기 코사인 2t 곱하기 2라고. 그치? 곱하기 코사인 t. 그럼 그게 이제 앞에 거 미분한 거야. 더하기 앞에가 놔두고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곱해준 거.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얘를 전개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다는 뜻이야. 이게 체인 룰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변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라 z는 x, y의 함수예요. 그런데 x가 다시 t의 함수이기도 하고 s의 함수이기도 해. 이변수 함수일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z는 x, y의 함수 이런 다이어그램 그리고 x는 t하고 s의 함수, y도 t하고 s의 함수. 그럼 이런 다이어그램 그래요. 우리 책에서는 다이어그램 이렇게 안 그렸어요. z, x, y, ts, ts 해서 이렇게 그려놨거든. 근데 이걸 그냥 한목을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하여간 그러면 z 입장에서 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z는 t하고 s의 함수니까. x, y 자리에다가 t, s의 함수를 넣어주면 z는 t하고 s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같은 레벨에 s라는 독립변수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편미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라운드 dz 오버 라운드 dt 라는 게 있다란 말이야. 계산할 수 있다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겠냐라는 말인데, 이것 곱한 거 더하기 이것 곱한 거예요. 이게 체인 룰이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지. 이 경로는 요 막대기하고 요 막대기하고 곱해지는 거야. 요 경로는 요 막대기하고 요 막대기하고 곱해지는 거야. 경로가 다르지? 그러면 합쳐져 더해주는 거야. 그게 체인 룰이라고. 그럼 요거는 라운드 dz, 라운드 dx, 라운드 dx, 라운드 dt가 되겠지. 요거는 z의 x에 대한 편도함수니까 요거지. 요건 뭐야? x의 t에 대한 편도함수잖아. s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편미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더하기 요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 라운드 dz, 라운드 dy, 라운드 dy, 라운드 ds 됐습니까? 그래서 예제가 z 이퀄 2의 x의 sin y래. 그런데 x는 st고 y는 s제곱 t래요. 그러면 실제로 z는 다시 이거 두 개 합쳐서 합성시키면 z는 2의 st sin s제곱 t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을 s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 놈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것을 따라서 계산하잔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얘는 곱의 미분법이잖아. 그 다음에 요런 거 미분할 때 또 합성함수 미분이잖아. 그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야? 단순히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서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야. 합성시키기 전 거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체인 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런 표를 그리는 거야. 알았어요? 구조를 보고 나서 z는 xy 함수네, x가 st 함수네, y가 st 함수네. 그럼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구하려는 게 얘구나. 라고 여기가 오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네. 요것을 여기서 하나씩 차곡차곡 그려내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뭐야? 이렇게잖아. 그러면 이놈의 뭐야?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야지. 그러면 2의 x의 sin y 곱하기 요 놈이 뭐야? x의 s에 대한 편도함수지. 그게 얼마야? t지. 플러스 이 놈은 z의 y에 대한 편도함수니까 2의 x의 코사인 y지. 그 다음에 요 놈은 뭐야? y s에 대한 편도함수지. 2배의 st지. 그리고 나서 요 x자리하고 요 y자리를 이놈으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 z의 s에 대한 편도함수를 st로 표현해 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힘들어요? 알고 보니까 단순하지. 네, 알고 보면 단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지루해진단 말이야. 그 뒤에는 말 안 해도 다 알겠는데. 네? 수학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내가 얘는 안 썼어. 얘는 여러분이 눈으로 해요. 네?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책에는 시어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라는 함수가 x1, x2, 땡땡땡, xn이에요. 그리고 xj라는 함수는 gj의 t1, t2, tm이에요. 그러면 u는 f하고 g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까? u는 x1, x2, 땡땡땡, xn이라는 변수의 함수야. 됐지? x1은 t1, t2, tm이라는 변수의 함수야. 그럼 여기서 이런 막대기들을 쭉 그리는 거예요. x2도 여기로 가고 쭉 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구하는 거는 u의 t1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올 수도 있지. u에서 x2로 갔다가 t1으로 올 수 있지. u에서 x3로 갔다가 t1으로 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지저분하고 긴 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보고 그냥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책에 표현들이 체인룰로 쓴 거 w라는 함수가 x, y, g, t의 함수인데 x가 u, v의 함수고 y도 u, v의 함수고 z도 u, v, t도 u, v의 함수다 라고 하면 표가 w, x, y, g, t, u, v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다 더해준다. 그걸 그냥 쭉 쓰기만 하면 그게 체인룰 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그젬플 5번도 안 할 거예요. 똑같은
간단한 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그젬플 6번은 이것도 뭐 그냥 따라가면 별 문제 없는 건데, 이런 얘기. g에 s, t 했으면 g라는 함수는 s하고 t 두 개 변수의 함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놈이 f에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t 곱하기 s 곱하기 계산해 보니까 얘가 0이 되더라. 얘를 확인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g는 x하고 y의 함수예요. 근데 x는 t하고 s의 함수예요. y도 t하고 s의 함수야. 그래서 요런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 구하라고 했지. 얘 구하라고 했지. 그럼 g의 s에 대한 편도함수, g의 t에 대한 편도함수 각각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구하고 났더니 해보죠. 요걸 표현해도 상관없지. g니까. 그러면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 x의 s에 대한 편도함수,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 y의 s에 대한 편도함수. 이놈하고 이놈을 계산해요. 즉 뭐야? 얘가 x가 s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고 y가 t제곱 마이너스 s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s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s예요. 똑같이 얘를 계산해. 그리고 나서 요 식을 만드는 거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단순한데, 당연히 이제 합성함수인 경우에도, 일변수 함수일 때도 그랬지만 우리 고궤도 함수를 계산했지. 한 번 미분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미분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그젬플입니다. 그 이그젬플은 Z는 F의 XY예요. X는 R제곱 플러스 S제곱이에요. Y는 2배의 RS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해라. 그러면 할 수 있지. 네?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또 F, X, Y, R, S 요거니까 얘는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 F가 Z니까 Z라고 쓰겠습니다. 라운드 DZ over 라운드 DX, 여기 Z니까 요거는 뭐야? 라운드 DX over 라운드 DR이지. 라운드 DZ 라운드 DY 요거지. 요거는 라운드 DY 라운드 DR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얘는 뭐야? ER 맞아? 그 다음에 Y의 R에 대한 편도함수 ES, 요거는 ES, 요건 ER, 요건 ES.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이기호였지. 이 함수를 R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요 위치에 오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x, y의 함수고 x, y는 r, s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거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거야. 그럼 요 막대기는 어떻게 쓰면 돼? 라운드 d 오버 라운드 dx 뭐를? 라운드 dz 라운드 dr을. 맞아? 요 놈은 뭐야? 라운드 dx 오버 라운드 dr 더하기 요거니까 요 놈은 뭐야? 라운드 d 라운드 dy 라운드 dz 라운드 dr 여기는 라운드 dy 오버 라운드 dr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미분할 때는 요거 할 때는 여기서 요 놈하고 이거는 계산됐죠? 아까 x의 r에 대한 편도함수 x의 y의 r에 대한 편도함수는 다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계산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dr 라운드 dz 라운드 dr 뭐야? 잠시 대기. 네네네. 내가 실수했어요. 잠시. 요 표까지 맞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라운드 dz 이건데 얘는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놈을 r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면 지금 요 자리는 2r이야. 요 자리는 2s야. 그럼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앞에 거 미분은 뭐야? 라운드 dr 라운드 dz 라운드 dx 그 다음에 라운드 d 아니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여기에다가 여기 2r은 그대로 놔둔 거야. 그게 앞에 거 미분이지. 플러스 뒤에 거는 요 2r이니까 얘를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2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라운드 d 라운드 dr 라운드 dz 라운드 dy 앞에 거 미분 2s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2s 미분해주면 s 미분은 뭐야?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제로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면 이놈하고 이놈의 계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라운드 dz 라운드 dx 그러면 z는 x의 x, y의 함수야. 근데 이놈도 x, y가 r과 s의 함수니까 다시 요 표가 만들어져서 이것에 대한 편도함수잖아. 요 자리가.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로 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요 놈의 요 자리를 라운드 dz 라운드 dy로 바꾸지.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요 표에 의해서 요것도 두 개의 항의 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편도함수를 계산해 주는 식이 좀 길어서 내가 따로 안 썼는데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느라고 요식들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요 내가 초록색이라고 마크해 놓은 요 부분들을 지금 계산을 해서 밑에 계산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요 자리에 넣어준 게 이거예요. 이걸 정리한 게 이거야. 보다시피 이계 편도함수를 합성함수 이계 편도함수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 예를 보여준 겁니다. 어휴 급해졌네. 네, 요거는 금방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해봅시다. 우리 일변수 함수일 때 f의 x, y equal 0 그러면 얘를 implicit function이라고 그랬어요. 음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f는 x, y 함수인데 x는 x equal x고 y는 x의 함수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f의 요 x에 대한 도함수가 있겠지. 걔는 상미분이에요. 그놈은 요 막대기에 의하면 라운드 df 라운드 dx 곱하기 dx dx 요거는 라운드 df 라운드 dy 요거는 dy dx 맞나요? 근데 f의 fxy equal 0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0이지. 0을 미분해줬으니까 0이라고. 근데 그게 이 식이야. 그래서 dx분의 dy는 얘는 요건 1이니까 요거 넘겨주고 요거 나눠주지. 그럼 마이너스 라운드 df 라운드 dx 라운드 df 라운드 d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야. 원의 방정식이야. 이놈의 dx분의 dy는 마이너스 이것의 x에 대한 편도함수 이것의 y에 대한 편도함수 얘란 말이야. 우리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2x 플러스 2y의 dx분의 dy는 0 해서 요거 대해서 풀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이변수 함수에 이변수 함수로 보고 체인 룰을 적용해서 dx분의 dy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3변수 함수로 보는 거야. 얘는 z는 xy로 안 풀려 있지. 이게 z는 xy로 안 풀려져 있는 이변수 함수의 음함수 폼이라 그래요. 얘는 음함수야. 알았죠? 그럼 얘는 f는 x, y, z의 함수지. x는 x, y는 y, z는 x, y의 함수야. 자, 요 그림이 이해됐을까 모르겠네. 여기 x, y, z잖아. 네? f는 x, y, z의 함수야. 근데 x 이퀄 x, y 이퀄 y, z 이퀄 x, y 함수가 숨어있는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x는 y 함수가 아니니까 막대기가 없어요. y는 x의 함수가 아니니까 막대기가 없어. z는 x, y의 함수야. 그러면 얘에 대한 편도함수가 있겠지. 그러면 라운드 df 오버 라운드 dx는 라운드 df 라운드 dx 요게 뭐야? 1이지. 그 다음에 요로 가서 요로 올 수 있지. 라운드 df 라운드 dz 라운드 dz 라운드 dx 맞아? 근데 이놈은 얼마야? 0이야. 얘가 0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요것에 대한 편도함수야. 그럼 여기서는 못 오니까 f, y 여기로 올 수 있고 f, z 여기로 올 수 있지. 그러면 라운드 df, 라운드 dy, dy 오버 dy니까 1이지.
더하기 라운드 D F 라운드 D Z 라운드 D Z 라운드 D Y 이퀄 0이니까 또 0이지.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해서 우리가 라운드 D Z 라운드 D X 다시 얘는 Z는 XY 함수가 숨어 있으니까 Z의 X에 대한 편도 함수가 필요해. Z의 Y에 대한 편도 함수가 필요해. 그들은 여기에서 다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얻어내면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DF 라운드 DX 라운드 DF 라운드 DZ 요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DF 라운드 DY 라운드 DF 라운드 DZ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6xy z 이퀄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해주고 요 놈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6yz지. z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3z 제곱 플러스 뭐야? 6xy 됐습니까? 요게 요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된 게 이 모양이고 요것은 z는 xy 함수가 숨어있는 음함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린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제 다변수 함수까지 확장시켜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한 대로 돌아가서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해서 곡면 위에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갔을 때 두 개의 곡선만 생각해 봤지. 이제 다양한 곡선을 생각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을 방향도함수라고 하는데 13.6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